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보다 더 바랄 수는 없지. 나한테 이만하면 과분한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낮추는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마치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겸손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일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 욕심쟁이가 될까봐,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면 버려질까봐, 내 가치를 당당하게 말하면 교만해 보일까봐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왔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탐구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려 할 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와 타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노력과 시간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이게 내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내 분수를 알라고.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 이런 말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부모님은, 선생님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어른들은 선의로 이런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지혜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가르침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예의 없다고 꾸중 들었던 순간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갑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억압한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 그림자로 남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헤어질 용기가 없는 것, 직장에서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항의하지 못하는 것, 친구 관계에서 항상 양보하고 맞춰주기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그림자의 영향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우리 삶에 우연처럼 나타나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우리는 왜 자꾸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는지, 왜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무력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큰 욕심 없이 사는 게 행복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진정한 만족은 선택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만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체념에 가깝습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믿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깊은 확신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벗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페르소나를 넘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네가 착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성공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네가 순종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증명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는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고 했죠. 그 안에는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그림자, 원형, 그리고 자기 원형. 자기 원형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자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자기를 외부의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족, 학교, 직장, 사회.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존재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참아왔습니다. 효도는 미덕이고 인내는 덕목이며 희생은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치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가치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요? 배우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사람이 타인에게 진정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화입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가치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처럼 불편하지만 익숙하고 낡았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처럼 우리는 이 패턴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당신은 그 관계에서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있나요? 당신의 일을 살펴보세요.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노력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와의 대면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노, 질투, 욕망, 두려움.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고 숨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진다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서 힘을 키우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우리를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면 그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괴물처럼 보이던 것도 빛을 비추면 그저 우리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때로 냉정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을 다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전체성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 전체성 안에는 나의 한계도 포함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연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은 일시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위치에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요.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 불공평한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계속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5번째는 자기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됩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당신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 융의 개념에서 자기란 이런 외적인 것들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메시지를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우리가 자기를 실현할 때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6번째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관계들, 당신을 억압했던 상황들, 당신을 통제했던 믿음들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영웅의 여정은 항상 용기를 요구한다고요. 신화 속의 영웅들은 편안한 곳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괴물과 맞서고 시련을 겪고 결국 보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한계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요. 7번째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내가 더 준비되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과정을 강조합니다. 개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요구해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는 때로 집단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개인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소속감을 잃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맺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존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진정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지 않은 진실한 얼굴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서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과 재탄생은 변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요. 오래된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탐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랑을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경청되고 당신의 감정이 폄하되지 않고 인정받고 당신의 노력이 당연시되지 않고 감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체성을 향한 여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체로서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당당해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의 증거로요.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두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그 영향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미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작아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빛을 숨기고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존재를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당신이 빛날 때 다른 사람의 빛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들도 빛나도록 격려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두가 길을 잃지만 누군가 불을 켜면 모두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온다고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관계에서인가요? 일에서인가요? 나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인가요? 정직하게 답하세요. 그리고 그 답이 불편하더라도 회피하지 마세요. 융은 말합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라고요.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는 여전히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작고 희미할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보세요. 세 번째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가? 융의 심리학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운가요? 혼자가 될까봐 무서운가요? 실패할까봐 걱정되나요? 이 두려움들은 모두 이해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대면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어둠 속의 괴물은 빛을 비추면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 작은 단계를 설정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압도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선택하세요. 친구에게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상사에게 당신의 의견을 표현해보세요. 가족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씩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장소를 방문하세요.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건강한 환경은 우리의 성장을 돕고 독성이 있는 환경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때때로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성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수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일곱 번째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융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립은 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증명 없이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실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여전히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자신을 작게 만들며 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진정한 당신은 누구인가요? 타인의 기대를 벗겨내고 사회의 가면을 벗겨내고 두려움의 갑옷을 벗겨내면 그 안에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는 때로 개인보다 집단을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에도 분명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온전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들의 집합은 공동체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공동체에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융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성화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존중받을 자격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당신이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를요. 그 용기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세요. 자신을 작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요. 두려움에 굴복하는 선택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선택을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선택을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윤기 말한 자기 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살아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변화할 때 세상도 변화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빛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당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변화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융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 온전한 삶을 향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